한성대학교는 디딤돌입니다. 저희 학교는 캠퍼스 타운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점점 심각해지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학교가 협력해서 청년 취업 문제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이 저희 학생들에게도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들에게도 지역 활성화를 꿈꾸게 해서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한성대학교는 편리합니다. 저희 한성대학교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교통에 어려움이 없으며 주변에 대학로가 있어 학생들이 다방면으로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성대학교는 기회다. 한성대학교에는 IPP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대학 측에서 이제 기업과 학생 간의 장기 실습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졸업하기 전에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정부 지원금 및 이제 높은 실습 수당, 학점 인정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성대학교는 날개입니다. 저희 한성대학교에서는 자기개발과 취업활동을 지원해주는 교육장학금을 재학생 전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쑥쑥 키울 수 있습니다. 네, 22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오늘 두 번째 만나볼 대학은 한성대학교입니다. 한성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죠. 김태훈 한성대 입학사정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입학사정관 김태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성대는 이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한성대는 어떤 학교인가요? 우리 한성대학교는 상상력 이노베이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입학했을 때 그 이후의 진로 부분에 있어서 꿈과 어떤 그런 진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상상력 이노베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한성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2018학년도 한성대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훈 입학사정관님께서 한성대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그 한성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키워드 세 가지는 첫 번째 그 면접고사 없음입니다. 그리고 광역단위 선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의 및 그 진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 면접 그 고사 없음인데요. 한성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금년도부터 면접고사를 사실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서류평가 60%와 학생부 교과전형 40%를 반영해서 저희가 뽑고자 하는 학생들을 평가할 예정에 있고요. 전년도와 달리 이제 면접고사가 없어졌다는 부분이 첫 번째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역단위 선발입니다. 다른 학교와 달리 학과별로 학생을 이제 선발한 형태는 아니고요. 광역단위 형태로 해서 인문학부, 사회학부 또는 IT 공과대학 형태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어떤 세부 학과별로 매칭되는 그런 활동들을 비록 적다 하더라도 계열 단위로 큰 활동들을 골고루 했다라면 합격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지원 동의 및 그 진로 계획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 부분은 전년 대비 합격자 학생들의 어떤 내신 포도나 아니면 비교과 영역이 일정 부분 균등한 형태로 지원했기 때문에요. 아마 올해도 그런 형태의 아마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저희가 자기소개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18학년도 한성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자, 김선우 선생님, 한성대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지금 사정관님께서 그 자기소개서 4번 문항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4번 문항의 특성과 그다음에 한성대에서 자기소개서를 심사할 때 중요하게 보는 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학생부 같은 경우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크게 4번 문항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원 동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학 후 학업 계획, 어떻게 보면 진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연계성으로 결과론적으로 한성대학교 인문학부 또는 IT 공과대학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 어떤 그런 3년간의 결정체가 모여지는 것이 4번 문항 지원 동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그 진로 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에 얼마만큼 학생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학부 또는 그 공과대학 같은 단위에서 운영되는 동아리, 학회 활동 그리고
커리큘럼 같이 어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본 이후에 짧은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 시점으로 좀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의 어떤 평가자로 하여금 진정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가 한성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그 4가지 4번 문항에서 특히 각 문항별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제시를 한다라면 비록 교과 성적이 좀 낮다 하더라도 평가자로 하여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4번 문항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한성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 만나보도록 할게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요,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성대 지망생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한성대 IT 공과대학 한성인재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로봇공학자고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국수형과 내신 평균은 2.53등급이고 7월 모의고사 국수탐 평균은 5등급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 IT공과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아유, 우리 친구 반갑습니다. 입학 사정관님 앞에 나와 계시잖아요. 1교시에서 봤죠. 15초 동안 시간 드릴게요. PR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작. 저는 한성대 IT공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했습니다. 만약 제가 한성대에 진학한다면 인문학적 지식과 로봇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갖춘 로봇공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아주 똘똘하게 또박또박 얘기를 참 잘해줬습니다. 김태훈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이 한성대 IT 공과대학 한성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해당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 한성대학교 IT 공과대학에 대해서 이제 전형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대략 한 50명 정도 학생을 뽑을 예정이 있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전체 경쟁률이 12대 1이었는데 약간 좀 높게 14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전형 방법은 전년하고 달리 학생부 교과 성적 40%와 그다음에 서류평가 60%로 구성이 되었고요.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기록부 이 2가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전년하고 달리 면접고사가 없기 때문에 서류평가에서 굉장히 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한성대 IT 공과대학 한성인재 전형에 대한 현재까지 준비사항은 어떨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알아볼게요.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 역시 3등급에서 1등급, 3.5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도 3등급에서 2등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볼게요. 국어 4등급, 수학과형 5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3등급, 생명과학원 6등급, 지구과학원 6등급으로 국수탐 평균 5등급입니다. 네, 이정영 선생님, 우리 학생의 상담 자료 분석해 주셨잖아요. 예.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그 자기소개서에서도 뭐 이야기를 해줬듯이 2학년 때까지 문과에 있었어요. 그런데 3학년 진급하면서 이과로 이제 변경했거든요. 그러면서 교과 성적이 2학년 때보다는 약간 하락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2등급 중반 정도의 우수한 교과 성적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모의고사 성적 보시는 것처럼 교과 성적보다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한 평균 한 5등급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주요 교과목별로 좀 살펴보면요. 1학년 1학기에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3등급을 받았고요. 1학년 2학기에는 국어 4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에는요. 1학기와 2학기 모두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죠. 그리고 영어 3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1학기 때는요. 이과로 와서 성적을 받은 건데요. 국어 3등급, 수학이 좀 떨어졌죠. 3.5등급, 영어 2등급의 성적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이과로 이제 계열을 바꾸면서 수학 성적이 좀 하락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 판단이 들고요. 실제로 6월 모의고사 그리고 뭐 7월 학력평가 성적을 비교해 볼 때 당연히 성적이 6월 때보다 좀 떨어지겠죠. 7월이. 그래서 7월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이 수학 가형 같은 경우 6월보다는 좀
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6월이 좀 더 떨어지고 7월이 더 올라갔는데 6월에는 6등급을 받았다가 7월에는 5등급을 받았거든요. 1등급 상승한.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어 4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3등급, 탐구영역 두 과목 평균 6등을 받으면서 한 평균 5등급 정도의 성적을 받은 학생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질문도 하나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3학년 때 이과로 바꿨잖아요. 계열 변경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은 됐지만 사실 수학 성적이 1등급을 받다가 이제 3등급과 4등급을 두 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3.5등급인데 평균이 이렇게 수학 성적이 하락한 특별한 이유가 뭐 당연히 어려웠던 과목을 배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고3 때 문과로 이과를 전과를 해서 예. 2학년 때 미적분 2를 배우지 못했던 것을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긴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미적분 2와 연계되는 기하 벡터 같은 과목을 네. 공부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그 문과에서 이과로 오게 되면 수학이 공부하는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건 사실 우리 학생 과학을 문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문과에서 이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또 2등을 받았더라고요. 그 점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무튼 수학만 좀 떨어졌다는 점이 약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도 살펴볼게요.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준비 상태를 날씨로 평가해 주셨거든요. 한성대 IT공과대학 한성인재 전형에 대한 비교과 기상대 평가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한성대 IT공과대학 비교과 기상대입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은 맑음이고요. 수상경력, 봉사활동은 흐림입니다. 네, 이정현 선생님,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도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그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해 보면 문과에서 이과로 가는 것은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과에서 문과로 오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부가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문과로 오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비교과를 다 훑어봤는데요. 아무래도 한성대학교 평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 잠재력이라든가 인성과 연관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에서 이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것처럼 저는 이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좀 살펴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상 경력인데요. 수상 경력이 13건이나 받았어요. 물론 이제 인성도 3건을 받았고요. 그다음 창의 및 창업 관련해서 3개의 또 수상을 했고요. 동아리 관련해서 역시 4개나 했고요. 그리고 학업도 3개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수상 실적도 좀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인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동아리 관련도 그렇잖아요. 관심 분야인데 동아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수상을 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과 영역에서 수학이라든가 영어 이런 교과 수상 실적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요. 두 번째는 자율활동인데요. 자율활동 제가 높게 평가를 했는데 사실 문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이 수리과학 분야 소논문을 발표하거나 또는 인공지능 관련 또 보고서도 작성하고 또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관한 학술 논문도 분석하면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굉장히 그 진로와 연계한 그런 자율활동들이 활발하다라는 점이 제가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동아리 부분입니다. 동아리는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수상도 4건이나 했거든요. 동아리에서 아무래도 자신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제 동아리 활동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꾸준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관련 수상도 2년간 하면서 동아리에서 그냥 자신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상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봉사활동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그렇지만 꾸준하고 어느 한 가지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했기보다는 아무래도 실적이 이제 교내에서의 실적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내에서 어떤 뭐 청소를 좀 열심히 끝까지 했다던가 아니면 뭐 멘토링 활동을 했다든가 그러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평범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진로 활동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이 로봇 관련 그런 진로를 꿈꾸고 있는데요. 당연히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이 그 로봇 공학과 관련된 대학생 선배와의 어떤 멘토링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공학자로서 진로 목표가 확실히 설정됐다는 점, 그리고 설정된 것들이 다른 비교과와 굉장히 연계되면서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좀 높게 쳐주고 싶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부분인데요. 우리 학생이 굉장히 독서를 많이 했어요. 사실 남학생인데 독서를 이렇게 많이 하는 학생 이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매년 30권 정도의 그 다독을 했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전공 관련 독서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로봇공학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멘토링 받으면서 자신의 진로가 정해지고 그러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관련 책자를 찾아봤다는 점, 그런 점에서 역시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김태훈 선생님께서도 네. 우리 학생의 자료 살펴보셨잖아요. 네. 우리 학생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 우리 학생의 그 학교 생활 기록 비교과 영역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니까요. 그 지원하고자 하는 IT 공과 계열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로봇공학과 관련된 멘토링 활동, 그리고 인공지능 주제 토론, 그리고 독서 활동, 그다음에 진로 부분에서 로봇공학자라는 명확한 어떤 부분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로봇이라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로 학생부가 좀 관통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좀 볼 수 있었고요. 그게 부분이 가장 큰 장점 아닐까, 강점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를 위한 또 조언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그 진학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문과에서 이과로 갔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가자로 하여금 굉장히 의문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과 학생이 이과로 갔을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학생이 특히나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학교생활기록부 2, 3학년 세부 수학, 세부특기사항의 일정 부분 그 내용이 좀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학생은 수학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다라는 부분이 어필이 돼 있기 때문에요. 학생이 그 부분을 자기소개서의 일정 부분 강하게 좀 어필한다라면 그 부분이 전공 적합성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 저희 평가 지표에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친구 잘 듣고 있죠?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저 한성인재 전형에서요. 비교과가 좋아도 교과 성적이 좋지 않으면 합격되지 못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년도 저희 이제 지원자들의 내신 분포도나 교과 활동을 좀 분석해 보면 거의 비슷한 층의 등급대 학생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금년도에도 그 층이 급상승하거나 또 하락하는 형태는 사실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그런 부분보다는 일정 부분 자기소개서를 좀 강화하는 부분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좀 노력하는 부분이 좀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친구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그래요. 우리 친구 오늘 한성대 입학사정관과 이정영 선생님께서 많은 조언 해주셨잖아요. 오늘 어땠어요? 네, 제가 사실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네. 입학사정관 분이나 선생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 또박또박 말도 잘하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OX 상담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입니다. 오늘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 중에서 한성대와 관련된 궁금증들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자, 아이디 NC9님의 질문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 앞두고 아직도 학종이냐, 적성고사 전형이냐를 두고 고민 중이에요. 혹시 두 전형 모두 지원해도 될까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OX 중에 어떤 걸까요? 네, O입니다. 네. 저희 그 한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 그 코엑스 박람회 할 때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이제 적성고사랑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둘 다 지원할 수 있는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성인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면접고사가 없는 어찌 보면 간소화된 전형이기 때문에요. 적성고사랑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동시에 지원하는 전략을 또 많이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형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아이디 나니아 군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외국에서 살다 와서 한글 맞춤법이 자주 틀려요. 혹시 자소서 쓸 때 맞춤법이 틀리면 평가에 불리할까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OX 들어볼게요. 네, O입니다. 사실 그 자기소개서의 어떤 올바른 맞춤법으로 학생을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가 그 우리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같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같은 경우 이제 그 초안을 작성하고서 계속 꾸준하게 오탈자나 맞춤법을 좀 사심히 보는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 의지가 좀 나타내는 부분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다닐 거면 맞춤법은 뭐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자, 다음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마이님의 질문인데요. 저는 수상은 교과 우수상밖에 없는데 이런 교과 우수상은 내신 성적 우수자가 자동으로 받는 상이라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던데 정말인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일까요? 네, 답은 X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한성인재 그 서류평가 부분에 있어서 교과 관련된 내신 학업 우수상도 있고 또 비교과 관련된 상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상을 단순하게 점수로 가감하는 형태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에 어떤 갖고 있는 정성적 의미를 찾고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참가에 대한 동기, 그다음 활동에 대한 결과 그에 따라서 어떤 수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갖고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김선우 선생님께서도 한성대 진학과 관련해서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한성대 서류심사 시 그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한성대학교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당연히 이제 동아리 활동 부분입니다. 학생이 이제 그 어찌 보면 지원 계열에 있어서 교과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어찌 보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을 어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제 그 1, 2, 3학년 동안 저희가 이제 동일한 주제로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도 있고 또는 못한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화된 단위로 저희가 학생을 뽑기 때문에 특정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가 광역화된 형태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활동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설득력 있게 쓰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정현 선생님께서도 질문 하나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한성대를 대표하는 그런 그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 저는 한성 인재전형이잖아요. 네, 전년도하고 이제 평가 방법이 달라졌어요. 사실 전년도에는 이제 다단계별로 해가지고 1단계에서 서류평가하고 네. 2단계에서 면접을 받잖아요. 근데 네. 올해는 이제 면접이 없어지면서 사실 이제 서류평가가 더 이제 중요하게 됐다라고 저는 평가가 돼요. 그렇게 될 것이 같은데 이 서류평가, 중요하게 평가될 서류평가에 대해서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평가 방식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원자 층에서 내신이나 그 교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동일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요. 사실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모집 계열별로 저희가 학생들을 이제 평가할 때 지적 탐구력하고 전공 적합성 각각 동일한 점수 30점을 이제 배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과거 방식에서는 학과 단위를 뽑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스페셜리스트 같은 학생들을 저희가 좀 선호하는 편이었다가 전년도부터 학부로 광역화된 형태로 갖다 보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제너럴리스트 같은 학생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또는 비교과 한쪽 부분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강한 부분을 좀 강하게 자기소개서를 어필한다라면 그런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성대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수시 코엑스가 지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날씨가 가장 이제 더워지는 이제 8월, 이제 9월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 이때부터 좀 체력이 좀 약화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짧은 기간, 어찌 보면 한 달이 또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달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체력 관리도 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라면 9월, 10월 또 수시 때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2개 주요 대학의 입학 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각 대학의 진학과 관련한 궁금한 점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겨주세요. OX 상담실에서 해당 입학 사정관이 직접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 그럼 2018학년도 한성대학교 수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